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양영태 TV가 개국한 지 8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제목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던 취임사에서 말이죠. 대통령 취임사에서 그 문재인 대통령에게 감사하다는 그런 말을 한번 은유적으로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목은 문재인 땡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어 주셔서, 이런 제목입니다. 바로 어제입니다. 바로 어제입니다. 저는 요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틀 전에는 붉은 중국기와 붉은 러시아 표식을 한 핵 탑재형 전폭기들이 연합작전을 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동해상공과 독도상공을 침범하고 위협비행을 했습니다. 세상에 처음 보고 처음 듣고 처음 알았던 그러한 의외의 상황입니다. 세계사적으로도 소련과 중공이 연합하여 폭격기를 갖다가 대동하고 남의 나라 영공을 침해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짜고 뭐 하듯이 바로 그 다음날 김정은은 어제 새벽 핵 탑재형 탄도미사일 2발을 쏘아댔습니다. 동해로 말입니다. 만약에 그 핵폭탄을 그 탄도미사일에 장착하고 김정일이 발작적으로 남쪽으로 쏘았더라면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죽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비극이 일어났겠습니까? 우리가 이건 가상입니다만 바로 김정은의 마음 하나에 따라서 그렇게 될 수 있었다는 가상적인 말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희생됐을 것이고 조국 수석도 희생됐을 것이고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희생됐을 것이고 황교안 한국당 대표도 희생되었을 것이고 저를 포함한 제가 알고 있는 이름의 모두가 다 희생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핵폭탄이 떨어진 곳에 있던 모든 국민들도 마찬가지로 유사한 운명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만약 어제 김정은이 순간적인 발작성이 일어나서 김정은 마음먹기에 따라서 발작적 마음만 먹었더라면 모든 국민은 우리는 완벽하게 당했을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칩니다. 그래서 안보는 만약에 한 번을 위해서 군대가 있는 것이고 국가안보가 그렇게 중요하다고들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의 전쟁을 위하여 몇십 년의 준비를 하는 것이 바로 국가안보이고 국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군은 강한 훈련을 평소에 해야 하고 군기가 철저해야 되고 또 군에 대해서는 정치적 중립을 해야 된다는 헌법적으로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군대는 통수권자가 마음이 좋아서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평시에도 외출할 수 있고 또 핸드폰도 할 수 있고 또 시민단체가 가서 국군을 갖다가 조사할 수도 있고 부대 조사를 할 수도 있고 참 이 군의 기강이 너무 해이된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눈치를 보다가 사드를 설치를 안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다 김정은의 마음에 따라 대참사를 당할 수도 있을 뻔했다는 바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왜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를 그토록 완강하게 설치하지 않으려 하는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요 근래야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힘주어서 말씀했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던 바로 그 나라가 바로 어저께 그저께와 같은 그런 상황이구나를 이제야 알아차렸습니다. 그저께 중국과 러시아가 준동맹이 되어 약속하고 대한민국 영공을 불시해 폭격기들이 침범했습니다.
최신의 핵 탑재 가능한 폭격기 전투기들이라고 합니다. 이들이 편대를 지어서 대한민국 영공을 해집고 다녔습니다. 이것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입니다. 우리 안보에, 우리 국민 생명 안전에 그토록 필요했던 사드 배치를 못하도록 잔인하고 무차별한 경제보복을 감행했던 나라가 바로 중국 공산당입니다. 바로 그 중국 공산당이 이젠 소련 공산당과 손잡고 대한민국 독도 상공에서 만나 한나라는 중공은 남쪽에서 올라오고 러시아는 북쪽에서 내려오고 해서 딱 약속한 시간에 내려와서 독도 상공에 만나 위협하고 무력 시위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속된 말로 짜고 친 듯이 어제는 김정은이가 갑자기 탄도미사일 2발을 아침에 쏘아 올렸습니다. 제주도까지 핵폭탄이 갈 수 있는 김정은이 탄도미사일입니다. 만약에 김정은이가 화가 나서 오지랖 떨지 말라고 하면서 발작해가지고 90도 남쪽으로 돌려 이렇게 했었더라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은 어제 흔적도 없이 지구상에서 사라질 뻔했습니다. 왜냐고요? 사드를 설치 못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과 국민 모두가 폭망할 뻔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사드가 무엇인가요? 만약에 북에서 원산에서 핵을 쌓아 올려서 올라오면은 사드가 있었으면은 바로 거기에 잡혀서 반응을 해서 고도로 올라간 북한의 핵폭탄을 자동적으로 요격해서 떨어뜨리는, 폭발시키는 그러한 최후의 가장 최신의 레이더 장치가 바로 사드입니다.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우리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사드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사드를 했는데 이제 수도권에 사드가 없지 않습니까? 왜 못합니까? 못한 이유가 대통령이 허락을 안 하기 때문이죠. 김정은의 핵미사일을 사전에 감시하여 요격하고 떨어뜨릴 수 있는 그 바로 사드를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반대해서 설치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에서 밝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 바로 이런 말씀이 무슨 뜻인 줄이야 이제야 비로소 가슴 깊이 머리를 스쳐가고 있습니다. 소련, 중국 폭격기가 우리 독도를 침공하자마자 일본도 독도가 자기 영토라고 하면서 자유대 항공기를 띄웠습니다. 일본은 침략은 안 했습니다. 자유대 항공기를 자유책으로 띄우면서 다만 독도는 우리 영토다 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또 했습니다. 세상에 살다 보니 중국, 소련 연합군이 우리 영공을 핵 탑재할 수 있는 폭격기로 침범을 하지 않나. 북한이 핵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을 동시다발적으로 동해다 쏘아대질 않나. 문재인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들은 이순신 배 12척이니 죽창가니 쫄지 말자니 이런 말 등으로 일본을 주적처럼 대하며 막 대응하겠다고 씩씩하게 말씀들 하고 계시는 데는 그만 울고 싶은 심정의 사람들은 바로 누구냐? 대한민국의 기업들이고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국민들이 밥 먹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과거 식민지 지배에 관한 일본 정부의 인식과 태도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고칠래야 고칠 수 없고 일본 스스로가 깨달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그렇다 해도 우리가 북한 괴뢰인 김일성이가 6.25 남침을 하여 많은 우리 국민들에게,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천추의 한스러운 고통과 멍해를 지금까지 주고 있지만 3대 세습을 해서 전쟁 전후의 발전 과정에서 일본은 우리의 좋은 조력자였음을 문재인 대통령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에게 죽창간이 이순신 배 12척이니 쫄지 말자고 말하면서 전의를 밝히는 청와대와 측근들의 이런 시점에서 청와대와 측근들의 이런 시점입니다. 이렇게 막 말하고 공격하고 하는 이런 시점에서 붉은기를 단 중국도 붉은기, 소련도 붉은기 아닙니까? 그
그 붉은 길을 단 군용기들이 갑자기 우리 영공을 동시에 남과 북에서 올라와서 독도 지점의 영공에서 만나서 우리를 침범했습니다. 자, 맞습니다. 지금이 바로 문 대통령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 바로 그 나라가 맞습니다. 문 대통령이 만들어주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가 점차 어떤 나라로 변모될 것인가 이제 그림이 그려집니다. 어떤 그림일까요? 글쎄요. 국민들 상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취임을 하신 지 2년 만에 왜 이렇게 급격하게 우리 대한민국이 추락을 하고 있습니까? 이 짧은 시간에 나라가 쉽게 허물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저는 보았고 그래서 여태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앞으로 무시무시한 나라가 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국민 모두 대한민국을 사랑합시다. 대한민국을 지킬 수 없는 국민은 대한민국이 무시무시한 나라로 변모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의식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애국심을 갖고 나라를 지켜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